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이 시민단체와 재해 전문가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규명하겠다며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검찰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부단체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요. 참사의 책임론이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변호사와 중대재해 전문가, 대학 교수,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재난사회학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참사 발생 5달이 지났지만 수사 과정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고 민관이 함께하는 조사기구 구성 제안도 묵살됐다며 이제는 시민 스스로가 참사의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팀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내년 3월에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이번 행동은 선출직 단체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오송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밝히고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우강 임시제방공사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을 구속한 검찰은 그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7월 1차 압수수색 때는 재난과 도로 등 현업 부서가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부단체장과 실국장급이 직접 조사 대상이 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또 봐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남겨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좀 논란 시간들도 있고 오송 사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곳까지 다녀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하는 좀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고 검찰 수사가 윗선을 본격 향하면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여러 부서가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매각한다는 국방부의 공문을 받고도 뭉갰다는 CJB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외부 공문을 지금처럼 전 부서 공람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부서장의 스크린이 가능하도록 사무 전결 규칙을 꼼꼼히 적용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현재 청주시에 들어오는 외부 공문은 접수 이후 대개 공람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청주시의 여러 부서에 도착한 국방부의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매각한다는 공문이 사장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공문 접수 담당자, 이른바 서무는 접수 이후 공람까지만 진행하면 역할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이후 그 누구도 이 공문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의 일은 그 누구의 일도 아닌 셈이 돼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청주시에는 하루에 많게는 200여 개의 별의별 외부 공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눈에서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CJB가 이런 문제점을 보도한 이후 청주시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외부 공문을 무조건 공람으로 돌리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무전결 규칙을 꼼꼼히 따져 부서장에게 보고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 공문 접수 시스템인 온나라 2.0에서는 결재권자의 설람 기능이 없어지고 공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 공문을 놓치지 않도록 부서장의 스크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남발돼 온 전부서 공람이 자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공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부서장이 봐야 될 문서 또는 부시장님, 시장님 봐야 될 문서가 다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그 공람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문서의 범람, 홍수 이거는 좀 막아질 것 같습니다. 청주시가 현 공문 처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 때는 지난 8월. 청주시는 이런 외부 공문 무조건 공람 처리의 허점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이르면 내년 초 전국적으로 공문 처리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공우표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흡한 행정 대응에 대한 사회적 재난 규정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앞선 지난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충북에 본사를 둔 우리나라 대표적 2차 전지 업체인 에코프로 그룹 이동채 전 회장의 구명을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도내 주요 경제단체와 청주 상공회의소 회원사 등 경제계를 중심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되며 이동채 전 회장의 조속한 사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계는 2차 전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에코프로가 추진하는 3천억 원 규모의 오창 R&D 캠퍼스 조성 등을 고려할 때 이동채 전 회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해야 혁신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충북 도정의 역점 분야에 대한 지역 대학생들의 정책 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장원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750여 곳의 호수 등 내륙 수상 자원을 활용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산지한 348개 사업을 통합해 오는 2032년까지 9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의 대학생들은 이런 관광 자원을 활용해 일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주거단지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점과 시초를 뜻하는 그리스어 아르케 충북이란 브랜드로 각 시군에 산재한 레이크파크 사업을 통합하는 구심 역할을 맡기자는 구상입니다. 개인이 개인 워크스페이스나 공유 공간을 가지면서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떠들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아이디어를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을 누리는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레이크파크를 가상 공간에 건설해 주요 관광지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홈 트레이닝 서비스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MZ세대와 기업들의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신선하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기업에선 경력자만을 원하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는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 것을 봤는데요. 그 사업도 홍보하고 어플리케이션도 홍보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번 발표 대회는 출생률 증가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청년이 신나게 등 3가지 주제에 27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학생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충북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대회를 통해 입상한 9개 아이디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 제안됐고 충청북도는 도정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직접 빵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고물가로 음식값이 많이 부담스러워진 요즘 온정은 배가 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20여 명의 학생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빵을 만듭니다. 숙성을 거친 반죽을 밀대로 골고루 펴고 달달한 슈크림을 넣어 정성스럽게 모양을 냅니다.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팥이랑 슈크림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되게 행복하게 빵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븐에서 노릇노릇 잘 구워진 빵이 나오고 빵의 달콤한 향기가 제빵실을 가득 채웁니다. 청주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그동안 배워온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손수 만든 빵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는 생각에 학생들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빵을 만드는 거라 생각해서 제가 빵을 드렸을 때 어르신분들이 좋아할 걸 생각하면서 봉사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제빵을 담당했다면 포장과 전달은 봉사단체가 맡았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빵과 방한용품들을 담아 지역 곳곳의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독거 어르신들한테 또 소외된 가정, 어린 아이들 여러 군데 오늘 나갈 수 있게 돼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빵 봉지에 가득 담긴 따뜻한 마음에 어르신들은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어느 때보다 매서운 추위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대학교가 국내 대학 5번째로 공군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공군 학군단을 창설합니다. 청주대는 공군 장교학생 군사교육단 최종 심의에 선정돼 2025학년도부터 조종 10명, 일반 20명 등 총 30명의 공군장교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청주대는 육군과 공군 2개 학군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청주대는 공군학군단 독립건물을 구축하고 대학 자체 비행교육원을 활용해 정예 공군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청주공항과 대만 타이페이를 오가는 국제 정기 노선에 취항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타이페이 노선에 189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해 내년 3월 30일까지 주 7회 매일 운항합니다. 충청북도와 이스타항공은 최근 국제노선 우선 개설과 지역인재 우선 고용 등 청주공항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PVC 상사에서 2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음성 꽃동네 심신 장애인 요양시설 직원 일동이 69만 700원, 현도면 우록 사리 주민 일동이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청과시장에서 200만 원, 충북 수레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36만 원, 현도면 시목 1위 주민 일동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산남 계룡 리슈빌 아파트 입주민 일동이 80만 원, 옥산 기관단체협의회에서 30만 원, 청주 현도면 달개 1, 2 주민 일동이 1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